근참법이 있습니다. 근참법. 자, 근참법은 그냥 노사협의에 대한 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노사협의에 대한 법. 자, 노사협의회는 먼저 여러분들이 연역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자, 연역은 63년도에 노동자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근데 노동자합의랑 노사협의회는 다른 기구거든요. 다른 기구니까 80년도에 노사협의법을 만들었어요. 독립을 시켰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아예 이름을 바꿔가지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이라는 법률, 그렇게 해서 아예 법률을 독립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노사협의회가 만들어지게 된 기본 구조의 연역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씩 노사협의회는 연역도 나와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사협의회는 노조가 아니고요. 단체배약이 아니고 교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는요. 만약에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7급인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가 동의를 해야 되고,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협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다? 원칙은 안 됩니다. 원래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을 서로 간에 잘해보자 이런 기구다 보니까 불이익 변경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뭐는 가능하죠? 단체 협약은 가능해요. 단체 협약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노사협의회 단체 협약이, 노사협의회 합의서가 이게 단체 협약이 될 때가 있어요. 단체 협약의 요건, 실적으로 서로 합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서면 작성해서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노사협의 합의서가 아니고 이건 단체협약이다. 단체협약이니까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도 단체협약은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협의회 설치를 보겠습니다. 설치는 30명이에요. 양가를 1번.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럼 원래 이제 노사협의회는 141 노사협의회입니다. 한 개 회사에 한 개 노사협의회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 하나의 법인인데 서울 사업이 있고 부산 지역 사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요. 그 사업장에는 설치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141 노사협의회인 거니까. 근데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야, 떨어져 있으니까 부산 사업장은 별도로 노사협의회 하자. 이렇게 할 경우에는 뭐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설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치하게 되면은 15일 이내에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해야 되고요. 자, 원래 141 노사협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칙은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를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뭐 사업장이 따로 있을 때는 거기도 설치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원칙은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를 설치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노사협의회는 각 우리 회사 문제, 회사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있고, 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동수로 3명 이상 10명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3명이면 여기도 3명, 여기 10명이면 여기도 10명, 이런 식으로 동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수로 되어 있는데 근로자위원이 있어요. 자, 이분들을 그럼 누가 하는 거냐 이거죠. 이분들은 첫 번째 노조가 있다. 과반수 노조가 있다. 이때는 노조가 위촉합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있을 경우에는 어렵지 않아요. 노조가 대표자가 근로자위원이 되는 거고 노조가 위촉하는 사람이 근로자위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노조가 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회사에 노조가 없어요.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선출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직접 선출. 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구조가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근로자의 과반수가 참여를 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선출하다 보니까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만 하면은 된다. 이게 과거 법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근로자 수는 30명인데 한 5명이 선거해가지고 되는 케이스. 그럼 이분들을 과연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논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바꿔가지고 과반수가 참여를 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30명이면은 적어도 16명이 참석해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한 10명 투표해가지고 되는 거 이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조항을 추가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뭘 추가했는가 하면 이게 간접 선거를 추가했습니다. 여기 뭔가 하면은 선거인단을 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과반수가 참여해가지고요. 선거인단을 먼저 선출을 하고 요 선거인단에 과반수가 참여해서 선거인단이 위원들을 뽑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간접선거죠. 이제 근로자들이 먼저 과반수가 참여해서 선거인단들을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뽑고요. 요 선거인단이 이제 근로자위원을 이제 직접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거죠. 요걸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이게 근로자가 건건이 이분을 뽑게 되면요. 이분이 자주 바뀌어요. 위원들이. 번거로운 겁니다. 이게. 차라리 그냥 선거인단 뽑아놓고 바뀔 때마다 이 사람들이 투표하는 걸로 그렇게 해버리자. 이게 편할 수 있거든요. 그 제도를 하나 추가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오려면은 과거에는 10명 이상이 추천해야 된다. 이 조항이 있었습니다. 10명 추천 조항. 요거 쉽지 않거든요.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좀 이해하시고요.
자,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참여해서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 선거인단을 이제 뽑고 위원 선거인단 과반수가 참여해가지고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근로자위원 결혼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뽑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번거롭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요즘 워낙 위원들이 자주 바뀝니다. 이게 이제 이직률이 옛날보다는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번거로우니까 차라리 그냥 그 전에 근로자위원 선출할 때 선출 안 된 사람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을 두고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굳이 이제 결혼 생기면은 그 다음 차점자를 하면 되는 거지. 뭐 투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의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로자위원 있고 여기 상자 있는 거죠. 근로자위원, 그 다음에 사용자위원이 있어요. 여기에. 3명 딱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의장을 뽑습니다. 의장. 자, 의장을 이제 두게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의장은 위원 중에 소선합니다. 위원 중에 소선한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호선이라는 건 서로 간에 투표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 간에 뽑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한 명을 공동의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의장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의사 전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간사 한 명을 두게 되고요. 여기도 간사 한 명을 두게 됩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근로자위원 선출하잖아요. 선출할 때 사용자는 개입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수행 관련해서 근로자위원한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돼요. 이 불이익 주게 되면 노동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위원 업무를 위한 편의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 협의 출석 시간 이런 것들은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해 줍니다. 요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이거 언제 붙는가 하면 그 협의나 교섭, 고충 처리 같은 것들의 근로시간 면제제도. 그때 이 면제가 되는 시간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요 시간은 이제 나중에 노동조합 위원장이 이제 그 얘기할 때 요 시간 한 10시간 한 거다. 그거 돈 달라. 그렇게 청구하는 거죠. 이게.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법정 시간이죠. 그 다음에 위원 임기는 3년이고 연임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저는 이제 임기 남은 기간, 보궐위는. 그 다음에 남은 그 후임자 선출할 때까지 직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비상임 무보수입니다. 원칙은요. 비상임 무보수.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참여하는 시간만큼 돈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자, 그 사기 싫어서 안 돼. 우리나라 이제, 이게 일종의 자기 봉사인데, 뭐, 시켰어. 자기 일 하면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뭐 충분히 이해는 돼요, 이게요. 그 다음에 협의 규정 만들어야 됩니다. 양가로 1번, 노사협의 규정을 15일 이내에 만들어서 노동자원에게 제출해야 돼요. 밑에 협의 규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시게 되면, 참여법 시행령 5조 2항. 자, 협의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입니다. 그러니까 뭐 과반수 노조의 뭐 동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협의 규정은 협의회가 의결해서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의하시고요. 협의회에 대해서는 회의했으면 이제 회의록을 비춰야 됩니다. 회의록을 3년간 보존해야 돼요. 뭐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이게 어디서 나오면 내게 좋은 파트긴 한데 알 수는 있을 겁니다. 협의회 개최는 회의록은 개최 일시 장소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이번 출석위원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협의 내용이 뭔지 의결사항이 뭔지 들어가겠죠. 그 밖에 토의사항 이게 들어갑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 내용들을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건 기출이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사협의회는 회의입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거거든요. 그 회의는 정기회의가 있고 임시회의가 있어요. 정기회의는 3개월입니다. 3개월. 이게 1년이 아니에요.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이거 노동부에서 감독 나와요. 감독 나가게 되면 걸리게 되면 이제 그 벌금 내거든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자,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의장이 수집하는 거죠. 수집권자는 의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회의 수집을 노사 대표자가 요구하게 되면은 의장이 따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개최하기 전에 7일 전에 요 의제를 이제 통보를 미리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결이 있는데 의결사항이 좀 특이하죠. 이제 근로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먼저 회의가 개의가 돼야 돼요. 개의되려면은 먼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됩니다. 각 과반수가. 그러니까 전체 과반수가 아니고요. 근로자위원회 과반수 출석을 하고 사용자위원회 과반수가 출석하고요. 그러면 적어도 근로자위원이 2명, 사용자위원이 2명 나와야 돼요. 이래야지만 개의가 됩니다. 이거 안 돼요. 만약에 0명, 이제 1명, 3명 이러면요. 회의가 개최가 안 돼요. 과반수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각 과반수 출석해야 되고, 이제 출석한 과반수에 출석한 3분의 1입니다. 출석한 사람들의 3분의 1가, 이제 이때가 되게 되면 이제 퉁쳐가지고, 이 출석한 사람의 3분의 1가 찬성하게 되면 의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사람의 3분의 1가 찬성해서 의결된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의는 공개하게 되고요. 협의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노사협의 임무, 요게 핵심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노사협의 뭐 기본적인 미션은 요겁니다. 노사협의를 왜 만든 거냐? 노사협의 만든 이유는 3가지 일을 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 3가지 일이 뭔가 하면, 이제 보고하라고 만든 겁니다. 이 사항 보고하세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 사항은 협의하세요. 만들었고요.
그다음 요 사항은 이제 의결하세요. 이거 만든 거예요. 요거 하는 게 노사협의 임무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 잘 나오죠. 다음 중 보고사항이 아닌 것은, 협의사항이 아닌 것은,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은 작아요. 협의사항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보고사항하고 의결사항만 외우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협의사항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를 보고 할 거냐. 보고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실무적으로는 투명 경영으로 하시면 돼요. 알려주라는 거죠, 이게. 뭘 알릴 거냐. 거기에 보고사항 보시면은 1호 보시게 되면 경영계획, 2호 생산계획, 3호 인력계획, 다 계획이에요. 자, 경영계획, 생산계획, 인력계획, 그 다음에 기업의 경제상황, 이런 거 보고하는 겁니다. 투명 경영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결사항은요, 1호. 자,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주의하셔야 돼요. 근로자의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근데 협의사항 2호로 보시면요, 근로자의 교육훈련이 있어요. 그냥 교육훈련은 협의사항입니다. 의결사항은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의결사항이지, 그냥 교육훈련 할 때마다 하는 거는 협의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호.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이건 중요한 거니까 의결사항이고. 사내 근로복지 기금의 설치 되게 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의결사항은 좀 덩어리가 커요. 큰 걸 가지고 할 때는 의결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호.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 자, 근데 또 주의하셔야 돼요. 협의사항 3호로 보시게 되면 근로자의 고충처리가 있습니다. 원래 고충처리는 이제 협의사항이에요. 협의사항. 근데 고충처리위원회가 의결할 사항인데 의결 안 해가지고 넘은 것은 의결사항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고충처리 사항은 협의사항이고, 그러니까 표현을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이것도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결사항은 교육훈련할 때 복지할 때 복, 그 다음에 사내할 때 사내, 그 다음에 고충할 때 고충, 그 다음에 위원회 할 때 위원, 교복 사내 고충위원회 의결했다 이렇게. 제가 교복을 입고 싶고 했거든요. 근데 교복을 입지 못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내 고충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내 고충, 우리 회사도 교복을 입시다. 이렇게 사내 고충위원회에서 이걸 의결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고사항이 있고 협의사항이 있잖아요. 근데 보고사항을 보시게 되면 양가로 2번 바로 위로 가시면요. 양가로 2번에 보고사항에 대한 근로자위원회 사후 자료 제출 요구권이 있습니다. 자, 보고사항은 사후 자료 제출 요구권이 있고요. 이게 뭘까요?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 안 한 거예요. 그럼 알려달라 이거죠. 알려달라. 나중에 보고해달라.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사후 자료 제출 안 하면은 벌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협의사항과 의결사항이 있어요. 요거는요. 사전 자료 요구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의나 의결은요. 그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고야 뭐 그냥 보고 받는 거니까 협의하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알리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협의나 의결은 미리 알고서 이제 협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 자료 요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요거는 위반 시에 벌칙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하나 중요한 거, 사전 자료 요구할 때 이 요구 자료가 영업상 비밀이나 개인 정보인 경우에는 이제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개인 영업 비밀이다, 개인 정보인 경우다 이때는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원래 협의는요, 그냥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겁니다. 근데 협의사항인데 의견할 수도 있어요. 야, 이참에 그냥 협의사항이지만 의결해버리자. 그래서 과반 출석에 출석한 3분의 1 선생해서 의결하자. 이런 경우에는 의결로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의결사항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양가리 이번에 세 번째죠. 협의사항이라도 정도수에 따라서 의결할 수도 있다. 의결사항은 중요해요. 이거는 서로 간에 합의한 거니까 이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의결사항은 성실 이행 의무가 있고요. 안 하게 되면은 벌칙이 있습니다. 의결사항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벌칙 조항이 있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다음 맨 밑에 임의중재가 있습니다. 임의중재는 뭔가 하면은 이게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결을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이게 문제가. 만약에 노사협의 같은, 단체 교섭 같은 경우에는 교섭이 안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파업 가능하잖아. 그죠? 파업. 가능합니다. 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근데 노사협의회는 그런 기구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양가로 3번이에요. 의결사항을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해석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는 서로 간에 합의해가지고요.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둘 수도 있고요. 야, 우리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 중재기구를 하나 만들어두자. 요걸 이제 둘 수도 있고. 서로 합의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런 문제가 있으면 노동위원회가 이거 해준대. 그렇게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요구해보자. 이걸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김용호 농사한테 한번 중재를 맡아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 건 임의중재라고 합니다. 이럴까요? 강제가 아니에요. 그죠? 이것들은, 노사, 단체 교섭은 이런 게 강제조항이 있지만, 노사협의회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합의하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안 되면은 더 이상 파업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항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고충처리 제도입니다. 고충처리제도. 자, 고충처리 위원을 둬야 됩니다. 3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이걸 둬야 되고요. 자, 몇 명이 되는 거냐? 3명 이내의 위원으로.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자, 노사협의회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구조고,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설치가 혹시 안 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합니다. 위촉해요. 임기는요 3년입니다. 이름 아시고요. 비상임 무보수고요. 그 다음에 불리한천 안 되고요. 고충처리 시간도 근로한 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근로자 면제심의위원회 하나의 면제 시간으로 인정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고충처리위원한테 근로자가 이제 고충을 알려줘요. 어떻게 해요?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고충처리위원이 받고 나서 지체 없이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일 안에 이 처리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회의 붙여가지고 협의 처리합니다. 아까 고충처리가 협의사항이 있었죠. 그죠? 그거고요. 만약에 요거 중에서 의결사항이 있어요. 의결사항이 있으면은 의결 안 되면요. 노사협의 의결로 넘어갑니다. 이게. 그런 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그런 접수나 처리 대장은 1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칙 적용, 여기에 문제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리라고 예상 못했거든요, 저도. 원래 교재에 있긴 한데, 이 교재의 벌칙사항을 굳이 문제 낼까 했는데, 이게 문제가 나와가지고 약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보시게 되면 제가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이게 노사협의 구조는 서로 간에 잘해보자는 기구니까 벌칙이 세진 않다, 이게. 벌칙이 많지도 않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많지 않은 것 중에 몇 개는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몇 개를 말씀드렸거든요. 제일 센 게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벌금할 때는 뭐, 징역도 있잖아요. 그죠? 징역이 없어요. 서로 잘해보자는 기구인데, 징역 때리겠다면 이제 뭘 잘해보자는 얘기냐,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게 없고, 벌금이 있습니다. 벌금이 제일 센 게 노사협의회에 설치를 안 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했습니다. 노사협의회에 대한 정당한 설치를 방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결사항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의결사항 이행하지 않았다? 그때도 1,0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중재결정도 의결이랑 똑같거든요, 구조가. 그래서 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의결된 걸 이행하지 않거나 노사협의 설치를 방해했다. 이건 큰 거니까 이건 아무리 세더라도 1,000만 원이에요, 벌금. 제일 센 거예요. 제가 이런 농담까지 할 시간 여유는 없는데 옛날에 우리 학교 교수 중에 그 비폭격기가 있었어요. 비학생 폭격기. 이건 무조건, A학점 폭격이에요. A학점 폭격이 있었는데 무조건 A학점이에요. 부정행위가 걸린 거예요. 어떤 친구가요. 이제 난리 난 거죠. 너! 이렇게 하면서, 넌 B야! 이렇게 해서. 이제 A 폭격기라서. 그러니까 아무리 세더라도 1,000만 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2,000만 원이야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무조건 최대 한도가 1,000만 원이다. 웃지 않으시네요. 마음이 급하시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밑에가 500만 원이야. 요거는 약간 약한 거, 약한 거. 요건 노동장관이 이제 약간 사용자가 개입하는 바람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때는 1,000만 원까지는 그렇고 500만 원이야. 그 다음에 아까 봤지만 보고사항에 대한 사후 자료 조치 요구권이 있는데 요것도 1,000만 원까지 하기는 약간 그렇고 500만 원이야 벌금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이 벌금형. 이제 노사협의회 개최하지 않았다.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았다. 벌금. 그 다음에 협의회 규정은 이게 처벌까지 가기엔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과태료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처벌장이 많지는 않지만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굳이 문제를 냈어요. 그렇게 하시고요.